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,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, 소위 말하면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또 확정일자도 갖추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경매 들어가게 되면 대항력도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,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가지고 배당 받겠다 해서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제1차 경매기일에서 배당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,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. 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그 돈, 예를 들면 이제 1억이 보증금인데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 배제권을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천만 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.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있고요. 그리고 반면에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고, 대항력은 그렇게 유지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게 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별 논란이 없죠. 그러니까 7천만 원은 배당받고 3천만 원은 낙찰자한테 이제 대항력을 갖추는,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가, 또 그 3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낙찰자, 제1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, 그게 못 받은 상태에서 또 경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2경매가 되는 거죠. 제2경매. 그러면 제2경매 절차에서는 이제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, 이 세입자가. 그런 문제예요. 그런 문제. 이게 제1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2경매에서의 쟁점은 다시 우선 변제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2006년도 대법원 판결은 결론적으로 제2경매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. 우선 변제권의 행사는 단 한 번이다.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이런 결론을. 그래서 이걸 이제 사건은 배당이 사건인데, 이 사람이 과연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으로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두고 배당에서 다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, 경매 절차에서 그냥 언뜻 봐서 그 세입자,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2경매 절차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 경매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첫 번째 경매인지 두 번째 경매인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? 첫 번째 경매가 몇 년 전에 있었고 그 몇 년 후에 다시 두 번째 경매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 경매에서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세입자가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조사 결과서, 현황 조사서 이런 거에 보면은 그 세입자는 언제 확정일자, 언제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언제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액면가 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 세입자는 배당을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러면 낙찰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지금 3천만 원 보증금 받을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, 액면가상으로 보면은 그냥 배당을 받겠구나.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보증금을 승계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물건의 가치는 3천만 원이 넘으니까요. 그죠? 세입자의 순위는 높고 물건의 가치는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죠. 그런데 딱 깨보면은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. 아까 논리에 따라서 한 번 우선 변제권을 써먹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가 안 되고,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만 배당이 안 되고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다시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, 보증금 3천만 원 줘 라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?
그래서 이런 경우로 해서 낙찰에 좀 실패하는, 낙찰에 실패하는, 원래 배당이 될 거라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떠안을 게 없다, 떠안을 보증금이 없다 생각하고 많이 써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배당이 안 되고 나한테 그 보증금 덤탱이가 쓰여지는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높은 금액에 써버린 그런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경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임할 때는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. 이게 뭐 경매가 등기부 때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? 등기부 때 보면 이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낙찰되고 이 세입자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꼼꼼히 대조해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. 물론 이제 이게 경매 조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드러나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 없이 이렇게 서술이 돼 있다 그러면은 친절하게 이제 설명이 돼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착각을 안 하겠죠.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